안녕하세요. 디지털 윤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아올라 디지털 인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를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따른 디지털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 두 번째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미래를 위해 갖추어야 할 디지털 평판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세대에 꼭 필요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스피디한 발전으로 인해 지금 우리의 디지털 시대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우리의 일상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편리한 디지털 사회의 삶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변화만큼 디지털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말 여러 가지가 생겼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꼭 알아주셔야 할 문제점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중한 나의 창작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창작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시죠? 맞습니다. 바로 저작권입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간 유지될 정도로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실 이 저작권은 특히 대학생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참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대학생들도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정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퀴즈를 맞춰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에서 보고 듣는 대학 강의, 저작물에 해당된다, OX.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O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따라 저작자인 교수가 진행하는 대학 강의 역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강의 녹화본을 공유하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 돈을 받고 판매까지 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OX. 어떤 분들은 그 강의는 어차피 내 동기들이 다 들었던 거고 시험 기간에 좀 필요해서 같이 본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거 녹화하고 보기 좋게 편집하면서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수고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위반입니다. 복습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녹화나 녹음을 했다면 이는 아주 좁은 상황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강의 녹화본이나 녹음본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판매까지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삶에 정말 크게 바뀐 게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고요. 학교에 가지 못해도 집에서 영상이나 실시간 수업을 들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정말 잘 자리 잡은 비대면 교육 덕분에 교육 격차도 크게 줄고 여러분들도 전공 관련 수업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비대면 교육의 역기능이 무단으로 녹화를 하고 캡처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비대면이고 카메라를 켜지 않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나중에 들어야지, 오늘은 내가 다른 일이 급해서 하면서 무단으로 녹화 또는 녹음을 하고 그 저작권이 걸린 자료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레포트 작성 시 첨부하는 뉴스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OX. 레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정말 많은 첨부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여러 명이 조사를 해오다 보니 무분별한 자료 수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공유드리는 화면 오른쪽 아래 출처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뉴스를 포함한 인터넷 기사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미리 서치해 두었을 때 출처를 항상 바로바로 표기해 두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짧게 3가지의 경우를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작물에 대해 쉽게 생각하셨던 부분에 조금 경각심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저작권은 우리가 디지털 생활을 하며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올바른 사용인식을 키워봅시다.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2번째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뽑은 필수 앱 5가지인데요. 여러분은 5개 중 어떤 앱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비대면 수강 신청과 일정 관리를 해주는 앱 에브리타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타에는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익명 게시판도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익명 게시판의 상황입니다. 충격! 대학인의 부끄러운 자화상.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라는 제목인데요. 익명성, 폐쇄성을 악용한 혐오성 게시물 범람. 이용자 10명 중 8명 불쾌감. 디지털 윤리 관련 수업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런 익명 커뮤니티의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혐오성 게시물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지털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땡땡 표현. 혐오 표현, 바로 디지털 혐오입니다. 디지털 혐오는요, 합리적 근거 없이 인종, 성별,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배척하거나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건데요. 디지털 혐오에서 빠질 수 없는 익명 게시판의 오늘입니다. 충격! 익명 씨는 오늘도 혐오를 칩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혐오 차별 표현 들끓어. 혐오 표현을 접한 경우가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보고 들은 적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마치 유행어인 것처럼 쓰여지는 수많은 혐오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 이런 말 써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저거랑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하는데 나는 진짜 결정장애 심해. 너도 그래? 나는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정말 선택장애가 온다니까? 여러분 귀에도 들리셨나요?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말들은 전부 장애 차별적 혐오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동 혐오 표현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 혐오 표현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소중한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다. 그렇다. 어른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혐오 표현으로 써본 적 없다 하시는데요. 아닐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을 표현하다가 이제는 중고등 청소년들의 지칭어로 평범한 속어가 돼버린 급식충, 헬스 초보 헬린이, 주식 입문자 주린이,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중2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 모두 아동을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붙여 뭐뭐리니 이렇게 말하고 부족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죠. 어린이는 배우며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존재만으로도 인정받고 그의 몫을 잘 해내는 주체인데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숙한 걸 표현할 때 어린이를 붙여 표현했으며 낮추고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으로 스탑 리니 챌린지를 진행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서서 혐오 표현을 옳은 표현으로 바꿔달라, 불러달라 호소하는 이 상황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에게 언젠가부터 김여사라 부르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썼던 단어인 꼰대도 있지요. 규칙을 어기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집단으로 묶어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혐오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단어들은 어떤 범죄의 종류일까요? 비동의의 유포, 재유포, 사진 동영상 합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사칭,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음란물 전송. 그리고 이 범죄의 피해자들은 자꾸만 생각이 나서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 협박, 성희롱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또 익명 커뮤니티에서 더욱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는데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스며든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희롱, 음담패설 만연한 대학 익명 커뮤니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가해 학생들은 단톡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교내 학생들과 교수님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심각한 음담패설도 함부로 올리고요. 자신의 디지털 성범죄를 익명성을 믿고 뻔뻔하게 밝히기도 하네요. 내 이름과 아이디가 밝혀지는 게시판이 아니라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디지털 공간에서는 기록이 남습니다. 게시판 위에 본인의 이름과 아이디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기록은 당신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적으로 만지고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담패설, 성희롱으로 시작됩니다. 계속 빈번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우리 모두의 대응과 감시가 절실할 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하고 유포하고 착취 영상물 제작하고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였다 해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꼭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혹시라도 내 주위에 디지털 성범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사이버경찰청 112, 그리고 사이버캅 앱. 오늘부터 꼭 기억하고 저장해주세요.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웃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진실보다 신념이 우선인 정보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짜뉴스라는 말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이 허위조작 정보는 법무부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이라 정의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 유포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사용했었는데 최근 의미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갑자기 뜹니다. 익명! 뭐뭐학과 학생회비 부조리함을 폭로합니다. 이 게시글을 본 2명의 학생이 생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봤어? 야, 뭐뭐 학과에서 학생회비 횡령했다던데. 대박 사건이지 않냐? 그 게시물 나도 봤는데 그 정보 허위 사실이라던데? 허위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여기서 스토리가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히 알려졌었는데요. 충격!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카더라성 게시물에 잘못된 여론 형성되어 피해 극심해. 횡령사실 폭로글은 카더라학과 회장 후보에게 잘못된 여론을 형성시켜 학생회장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디지털 파급력이 너무나 빠르고 영향력이 정말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또한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만들지도 유포하지도 말고 또 사실과 아닌 것을 가려낼 줄 아는 대학생이 되셔야 합니다. 디지털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여러분은 진정한 디지털 시민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들은 모두 여러분의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평판입니다. 누군가의 디지털상 흔적이고 디지털 공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거죠. 디지털 평판이 만들어지는 공간 중 크게 3곳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SNS 활동, 커뮤니티 활동, 메신저인데요. 우선 여러분의 SNS에 업로드된 피드 중에서 1년 정도 과거 피드만 보셔도 아마 내가 왜 이런 글과 사진을 업로드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왜 표현했을까? 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로그나 여러 카페에 남긴 글이나 남긴 댓글을 찾아보시면 당장 지우고 싶은 것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채팅이나 오픈톡에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묻어나는 대화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미래를 막아서는 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가 내 미래를 막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조금 바뀌실 겁니다. 충격! 7급, 9급 공무원 잘릴판. 디지털 세탁소 찾는 악플러 취준생들. 공무원 합격을 자랑하다 과거 인터넷 범죄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악플러 2명에 대한 수사와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취준생분들에게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디지털 행적들을 뒤돌아보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의 나와 현실 속의 내가 동일한 사람인가요? 디지털 평판이란 게 그렇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했던 표현이 현실의 나를 막아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 원한다면 여러분의 평판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속 나와 현실 속 내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 속 나의 신분증이자 나에 대한 신뢰도가 된 디지털 평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평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디지털 세상 속 나를 표현하는 신분증이자 타인이 나에게 갖는 신뢰도인
디지털 평판. 올바른 디지털 평판을 위해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디지털과 삶의 공간이 같아진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건강하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함께 살펴본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알아보면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저작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철저한 사전 체크 습관입니다. 출처가 명확한지 체크,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는지도 체크해주세요. 블로그나 카페 등 개인적 공간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한 자료를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할 때 항상 바로바로 출처도 함께 정리하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혐오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꼭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혐오 표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행어가 아닙니다. 쓰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입버릇처럼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보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접근하는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메시지나 링크 클릭하지 마시고요. 내 개인정보 보호도 잊지 마세요. SNS에 사진이나 글을 업로드하실 때 특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익명만 믿고 상대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허위 조작 정보를 분별하기 위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봅시다.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정보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작성자도 확인해주세요. 언론 매체 2-3군데만 더 찾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리뷰나 댓글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타당한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봅시다. 무차별적 정보를 일일이 다 클릭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디지털 혐오,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이 4가지를 잘 예방하셔서 올바른 디지털 평판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갈 디지털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디지털 활동이 중요한 만큼 책임 있는 디지털 활동을 하기로 약속해 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동참해 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